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솔학원의 논술 오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시간이 지금 휴원이 걸려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논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못하고 있느냐? 전국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아예 걱정을 하지 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원 기간 동안에 논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시간은 아니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학교, 학원, 학교는 뭐 100% 휴원이죠. 학원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청솔학원처럼 대규모인 학원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을 정확히 따르다 보니 아무래도 국가가 권장하는 바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안 오고 있지만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감염이 좀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아마 요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이 청솔학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시간을 이제 무엇하면 된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뭐가 있냐면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과 달리 안 하다 보면 도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논술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저랑 수업을 하면서 할만한데 어려워, 머릿속으로는 맞는데 글로는 잘 안 나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1주를 쉬고 2주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중간에 잘려서 원위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영수, 탐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거나 꾸준히 하면서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논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학원을 쉬죠. 지금 쉬고 있는 기간 동안에 논술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논술은 저 뒷전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수업을 하고 다른 공부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논술은 굉장히 긴 글을 쓰는 글인데 그 감을 계속 까먹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왔을 때 원위치,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처음 논술을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와서 논술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논술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보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논술을 몇 개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도 하면서요, 또 유인물을 통해서 뭐도 했죠? 심화에 대한 논술도 했었죠. 그리고 구조적인 걸 제가 다 잡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써보면 어때요? 약간 삐뚤어지게 나가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내용에서 벗어난 것도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 쓰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배워왔던, 수업 시간에 배워왔던 그것들을 전부 다가 다시 한 번씩 써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란 얘기죠. 이때 근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또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논술이란 건 내가 어떻게 쓰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쓰는 방법을, 또는 쓰는 구조를, 쓰는 유형을, 쓰는 것에 대한 내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수업을 쭉 펼쳐놓고 300자든 400자든 우리 아직까지 길게는 안 했으니 뭐 150자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논술 수업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쓰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첨삭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 내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건 문제가 없지만 첨삭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첨삭을 위해서 학원을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스스로 첨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오훈 수능 해방구를 치시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올려드렸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가 한번 써보고 다시 들으면서 아, 네 썼는데 저 부분이 없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쓰는 거에서는 아, 이 단어가 빠졌네. 이게 안 됐네. 요런 모습이 안 보였네. 요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논술을 쓰면서요. 우리가 막 1시간 단위의 논술 쓰는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모아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걸 모아두면 뭐가 됩니까? 꽤 많은 진도가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논술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2지문 정도만 쓰고요. 2개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그렇지. 이렇게 쓰라 그랬지. 또는 다들 한 번씩 이상은 첨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해 내시면서 아, 맞다. 그때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시고요. 또 한 번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 많게 쓰면 여러분이 한 지문에 대해서 3번 정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내가 처음에 모르고 쓴 거, 조금 알고 쓴 거, 또 수업 듣고 쓴 거 다시 한번 쓰고 이러다 보면 글을 빠르게 쓰고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썼던 능력, 그 다음에 발전해가는 그 과정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다시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을까요? 그럼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진도의 것을 미리 한번 써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써보는 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써볼 테니 만약에 내가 논술에 대해서 감이 있다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막연하지만 그래 대학 기출문제를 통으로 한번 풀어볼까? 물론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제가 말한 대로 차곡차곡 따라와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는 논술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좀 더 나아가 볼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물론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첨삭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다라면 그냥 공연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모범 답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자세히 주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오면서요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단체방에 올리기가 조금 거시기 하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제가 분명히 이건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저랑 1대1로 직접 첨삭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욕심 같아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논술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국어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탐구도 해야 되죠.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은 그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다. 하루에 단 1시간만 투자해도 좋다. 그렇게만 꾸준히 해줘도 충분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히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강의 보고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맞아 이건 이거였지 요런 정도의 피드백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 기간 동안에 꼭 한번 강의도 보시고요. 다시 써보기도 하시고요. 나름대로 첨삭도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나중에 수업을 할 때 더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불길함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불안해 하면서도 학원을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가장 중요한 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부에 앞서 건강을 반드시 챙기시고요. 항상 마스크 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수업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이 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름방학이라는 그 기간을 미리 겨울방학 뒤에 붙여서 연장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3학년 여름방학 마지막 스파트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힘차게 생활하시면서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